굳이 지금 트론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왜 들고 나왔을까? 이게 트론의 호재가 맞긴 한 걸까? 트론의 저스틴 선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IMF 회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파월 의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IMF 회의에 울라프님이 현물 다 털고 싶네요. 이놈의 은은한 긴장감. 시장에 긴장감이 넘쳐난다. 해당 글은 22일에 쓴 글이기 때문에 22일보다는 가격이 좀 빠졌죠. 공급망 개선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게 연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에게도 최선의 수요였다. 그죠? 공급망 개선을 해서 물가 안정을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급망 개선이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월 5월, 6월 연속 0.5%포인트 인상 시사. 공급망 개선 기대 안 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풀어서 라기보다 공급망이 개선되지 않아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ASML 반도체 노광장비, 삼성전자의 슈퍼을께서 특정 반도체가 부족해서 구형 세탁기를 뒤지고 계신단다. 근데 한익이나 AMAT에서 일하는 동기들은 이걸 기사 보고 알았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베이지북이 발생하였다.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말 엄청난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슈퍼을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 베이지북이 발생했다라는데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은행 12구역의 경기 흐름을 평가한 내용이다. 이연준 베이지북 공급망 인플레 우려 지적. 베이지북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보면 4월까지는 성장이 순조로웠으나 전쟁 터지고 물가를 못 잡을 것 같다. 당연한 내용이다.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쉽게 물가를 못 잡죠. 왜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각자 생산하고 수출하는 물품들이 있죠.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과 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게 전혀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수출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으로 빠르게 반영되었고 미반영분은 몇 달 내로 반영 예정. 그러니까 어쨌든 원가 상승이 일어남으로써 제품 가격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고 미반영분은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재고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6개월 뒤면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원자재를 못 잡으면 대체 수단을 고려해야 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 기업의 임금 상승 인상 여력이 없음을 연방은행의 집계를 통해 확인함. 그러니까 원자재 값을 못 잡으면 대체 수단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력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임금을 올려도 사람들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기업의 임금 상승 인상 여력이 없다라는 건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들을 못 뽑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당연히 3번이다.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 노조 결성을 추진할 정도로 임금 상승이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꾹꾹 눌려있던 게 터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벌던 것처럼 벌게 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조 결성을 해서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직 남아있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움직임까지도 단체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여론이 생기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임금 올려달라, 돈 더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리세션, 침체가 발생하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고 그걸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연은 총재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돈이 말라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 줄 돈 없는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향후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경제를 가벼운 침체에 빠뜨릴 수 있지만 내 판단의 경제는 탄력적이며 이런 조정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연은 총재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임금 인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의 침체의 고통과 고물가로 힘들겠지만 알아서 견뎌라 라는 뜻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몇 달 뒤 자기들이 어떤 지경이 될지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쁠 것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알아서 견뎌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또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쁠 것이다. 라는 거죠. 깨달았도다. 알아서 죽으란 말이군요.
그죠? 이런 게 빈익빈 부익부구나 싶지만 어쩔 수 있나? 우리도 열심히 예측하고 판단해서 스스로를 챙겨야지. 그렇죠? 아무튼 위에서 우리의 주머니와 삶을 책임져 주지 않죠. 여전히 일부 연준 의원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긴 하다. 일부 연준 의원은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금리 인상을 잘하면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미친놈이다. 금리를 얼마를 조정하든 경기 침체가 오는 건 확정이나 다름없다. 그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점잖게 이야기했다. 공급망 혼란이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 통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공급망 혼란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잡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망 혼란을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어야 지금 물가는 금리가 아니야 진정해 라고 다독여주고 있다. 그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죠. 어쨌든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도 배가 하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상하이 항구 앞에 배들이 둥둥 떠 있죠.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금리를 올려버린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데 혈압을 낮추겠다고 몸속에 피를 다 빼버리는 게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코인은 박살나길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뭔가 코인 쪽에서 돈을 발행하려는 애들이 여전히 있다. 서클액에서 USDC를 일부 선발행, 그리고 연말까지 가져갈 돈 만들어 놓으라고 한 애들이 있다. 그게 바로 블랙록이죠. 그리고 블랙록은 지 혼자 들어가서 서클이랑 딜해서 USDC를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다. 바잉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피델리티, 마샬웨이스, 핀캐피탈. 다 굵직한 놈들이다. 그죠? 그중 피델리티는 BTC가 계속 오를 거라고 자기 독자적 가격 모델을 선보인 적이 있다. 그러니까 피델리티 여기 있죠.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에 맞춰서 투자할 생각이니 코인을 살 수 있는 USDC를 공동 구매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델대로만 가준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 폭이 좁아지는 건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뾰족뾰족한 이 선들이 점점 파동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트론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새로 공개했다. 그죠? 저스틴 선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USDD는 테라 USD 같은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이 된다. 반보에 대한 내용은 딱히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아무튼 2차, 3차 호재로 풀 모양이다. 왜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을 발표하게 되면 당장은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결국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 코인들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 기반 그 증거금이 되는 어떤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비트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조 원치를 매수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 새로운 수급,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자재나 임금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정황상 못 푸는 거구나. 우리가 그 빈틈을 노려도 정부에서 모른 척 놔두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코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 강력한 취약점이 있어서 폭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USDC나 USDT 같은 경우는 달러에 패깅이 되죠. 1달러와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얘네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그러니까 따로 달러를 쟁여두는 게 아니라 다른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거기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라서 강력한 취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의 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정 코인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 이 1달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폭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1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운영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으로 사용되는 코인들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건 담보 코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감박감을 공개할 것 같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되는 코인이 어느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탄탄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USDT 같은 경우도 지금 트론 체인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결국 수수료가 중요하죠. 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크니까 트론 체인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테더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ERC20이 아닌 TRC20을 많이 사용해서 보내는데 거기에서도 트론은 수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를 본 저스틴 선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이런 판을 짜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에서는 인플레로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 크립토 쪽에서는 이 딜레마 속에서 빈틈을 발견한 몇몇 그룹들에 의해 새로운 수급이 엿보인다는 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현실에서는 공급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리를 올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오히려 돈을 풀어야 이런 것들이 더 해결될 여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한 딜레마인데 거기서 빈틈을 발견한 이 코인판의 인물들이 새로운 빈틈에 새로운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 수급은 겉보기에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증거 코인의 급변에 따라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굳이 지금 들고 나온 점, 그리고 그걸 들고 나온 게 저스틴 선이라는 점. 이 정도면 버블이 만들어질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왜냐? USDT나 USDC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1대1 패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거금을 달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 형태로 무언가 어느 정도의 더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그 기반이 어떤 코인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마 뭐 단일 코인으로 할 것 같진 않고 그 저스틴 선이 운영하는 코인들이 있죠. 트론, 비트토렌트 뭐 몇 가지 등등의 코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트론 쪽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발표를 기다려보고 그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눈치 보고 또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스틴 선이 곧 발표하기로 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달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웨일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차트 주문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스프레드 주문 버튼을 눌러서 범위를 직접 설정하고 주문량을 입력하면 내가 이 범위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간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수익률을 높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PI 트레이딩은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버로 얼마나 빠르게 주문을 넣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른 주문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속도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요.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뜹니다.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3일 무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쿠폰도 발행해드리고 있고, API 설정이 어렵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헬프 데스크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